네, 반짝 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니라 계속해서 갈만한 테마 찾아보는 시간이죠. 갈테마 가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의 서초중앙PB센터 길건우 FC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얼굴이 더 좋아지셨고요. 그 이유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종목 점검부터 받아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 이 시간에 대아티아이를 말씀해 주셨고 바로 그 주에 20%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으로도 수익률 나가고 있는데요. 수익률이 30%에 가깝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점검 바로 받아볼게요.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인도네시아 가서 철도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하고 오기도 했고 사실은 국내에서도 아직은 진행 중인 철도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동해선 사업도 있고 GTX A 노선도 사업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철도 테마가 조금 빨리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로템 같은 경우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는 있는데 현대 로템은 방산 쪽에서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가 그다음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목표가는 이미 다 터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차익 실현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재료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강한 재료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갈테마에서 또 다른 종목들 얘기하니까 그쪽으로 또 다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게 바로 목표가 달성이 나온 여유로운 모습인 것 같은데요. 차익 실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그럼 다음 종목은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지금 시간 가고 있는 테마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알루미늄 관련한 종목들, 러시아산 알루미늄 제재 검토에 반사익을 받아서 급등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고 관련한 종목 대표적으로 남선알미늄 꼽아볼 수 있겠죠. 지금은 윗꼬리를 달기는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두 자릿대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에는 5%대 오름세, 나머지 종목도 4%대, 1%대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알루미늄 제재가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산이 미국에서 10%가량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면 꽤 비중이 큰 거일 텐데 이 반응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근데 비중 큰 거 비해서는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뭐 전 세계에서 보면은 중국 다음으로 러시아가 가장 많은 수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더군다나 미국에서 앞에서 이제 앵커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미국 전체 수입 비중이 10%거든요.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근데 이걸 제재를 한다라고 하면 알루미늄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건데 예전에는 알루미늄 뭐 인도네시아 이슈나 다른 데 이슈가 있으면 굉장히 많이 튀었거든요. 두 자릿수 이상 튀었는데 왜 이렇게 안 튈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차량 경량화하는 데 핵심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기차로 바뀌다 보니까 사실은 차체 무게는 점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는데 이 무게를 조금 다운을 시키기 위해서는 차체를 경량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여기 핵심 소재가 알루미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알루미늄 자체가 사실은 2년 전에 비하면 이미 많이 올라 있어요. 가격 자체가 2년 전에가 알루미늄이 한 1,700달러 정도 했거든요. 근데 올해 3분기 기준으로 2,8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60% 이상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급등은 사실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겠냐라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수요 자체가 경기 침체가 조금 이제 있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많이 쪼그라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 이 두 가지를 합산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테마 자체가 알루미늄 가격만 가지고는 굉장히 강하게는 힘들 거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알루미늄 자체는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가서 안정적으로 알루미늄을 공급받기 위해서 사실은 기업이랑 협약도 맺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알루미늄 단 하나만 보는 것보다는 알루미늄으로 차량과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한번 타켓을 조금 바꿔보신다라고 하면 조금 안정적으로 이 테마를 올라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하게 알루미늄 가격에 대한 부분보다는 관련한 사업으로 저희가 좀 넓게 보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한 종목으로 한주 라이트 메탈을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이 종목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봅니다. 왜냐면 아직 상장은 안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사실은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쪽 산업 자체가 조금 괜찮구나라고 저는 보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아마 다음 달 19일에서 20일 정도에 일반 청약을 할 거예요. 코스닥에 상장을 할 것 같은데 가격 자체도 나쁘진 않아요. 공모가가 한 3,000원 밴드 정도 사이인데 업력으로 따지면 35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납품하는 업체들이 현대기아 당연히 들어가고요. 르노코리아, 그다음에 GM, 포드, 닛산에 말 그대로 경량화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비중이 경량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87% 정도 돼요. 거의 대부분이 차량 경량화에 대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 특허 기술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차량 경량화뿐만이 아니라 5G 중계기, 뭐 스마트폰의 알루미늄 기판 여러 부분에도 또 적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성이 저는 사실은 조금 더 높게 평가가 돼서 앞에서 저희가 사실은 차익 실현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뭘 찾아봐야 될까라고 고민할 때 한 주 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이 30%가 나왔던 데아티아이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이번 종목을 한 주 라이트 메탈로 교체해보는 게 괜찮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공모가는 어떻게 나올 것이며 목표가는 어떻게 네, 잡을까요? 공모가는 뭐 최종은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지금 밴드는 한 2,600원에서 3,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수요는 조금 몰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3,000원 정도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안전하게 한 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꾸준하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안전하게 5,000원까지 기대해 보겠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갈만한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건우 스픽입니다. 로봇주, 성장성, 확실, 어디에 투자할까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 관련한 종목들 우선 시세부터 확인해 보자면 AD칩스 5%대 오름세, 모아데이터 관련한 이슈들 계속해서 얽히고 있죠. 4%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4%대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의 말에 덧붙이자면 관련한 리포트도 잘 나왔습니다.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런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관련한 업종 설명해 주시죠. 사실 저는 이제 로봇 테마가 한번 저저번 주에 한번 또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쉬어갈 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로봇 테마라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 방금 전에 뭐 저희가 지능형 로봇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저는 제가 얘기하고는 싶은 거는 사실은 협동 로봇. 협동 로봇. 네, 협동 로봇은 뭐냐면 기계가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소형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자체도 조금 저렴합니다. 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근데 들 수 있는 무게 자체는 거의 한 25kg까지는 사용할 수 있어서 조금 활용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주변 보시면 카페에도 보면 로봇 카페들 있죠. 맞습니다. 네, 이런 데 들어가는 게 대부분 협동 로봇. 그다음에 심지어 치킨 튀기는 로봇들도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로봇들이 협동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따져보니까 산업용이 굉장히 많이 늘긴 했어요. 한 31% 정도 늘었고요. 전문 서비스랑 개인 서비스 쪽이 사실은 성장이 조금 도드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전문 서비스 쪽은 한 37%, 일반 서비스가 9% 성장했는데 개인 서비스 쪽이 저는 앞으로 성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협동 로봇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인건비보다는 사실은 이 기계 하나 잘 두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매출과 그다음에 인건비도 절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보니까 LG화학도 그렇고 현대자동차, 심지어 샤넬, 뭐 에르메스 이런 데들도 두산 로보틱스라고 또 있습니다. 상장은 아직 안 되어 있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국내에선 1위고요. 뭐 글로벌로 보자면 5위 매출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로봇을 조금 구분을 해보자라고 하면 협동 로봇은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감속기 많이 들어보셨죠? 관절 사이에 들어가는 국산화한 게 SPG. 그다음에 자동화랑 관련된 거는 유일 로보틱스.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수익을 조금 더 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협동 로봇 관련한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협동 로봇이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중에서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해 주시겠네요. 네,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두산 주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른 사업들도 많이 물려 있다 보니까 이 로봇 산업 하나만 가지고 주가가 조금 사실 길게 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협동 로봇에 대해서는 특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3분기 때가 한 34억 정도였고요. 1, 2, 3분기를 합산하면 100억이 조금 넘었는데 사실은 로봇 산업에서
흑자가 되고 매출이 잘 찍히는 기업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직은.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연속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딱히 떨어질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실적도 되고 성장성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에 북미랑 유럽 시장 쪽을 사실은 조금 개척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협동 로봇에 대한 매출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 지금 라인업이 3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5개 정도까지 늘리고 좀 이제 내후년까지는 조금 세분화한다라고 해요. 뭐 용접, 도색,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음식 쪽 얘기했잖아요. 식음료 쪽 해가지고 한 9개 모델로 다각화를 하다 보면 저는 내년이 조금 사실 매출이 굉장히 급성장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꾸준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쉬운 게 아닌데 4개 분기 연속 흑자 전망이 된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 종목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꼽아주셨고 가격 전략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4만 원, 손절 라인은 2만 9천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4만 원, 손절 라인은 2만 9천 원. 오늘의 종목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갈테마 시간 함께했고요. 한국투자증권의 서초중앙PB센터 길건우 FC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